33번 지난달에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직원급여 1,8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등 120만원을 원청 징수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이거는 뭐 했는 거예요? 앞에 월급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달입니다. 근데 11월 어떻게 해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일했는 급여를 뭐 30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12월 다음 달 뭐 5일 날이라든가 다음 달 10일 날 받게 되겠죠. 그러면 12월 31일 요때는 어떻게 돼요? 한 달 동안 일했으니까 급여라고 하는 뭐가 돼요? 비용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날 기준으로 해서 나는 급여를 어떻게 했다? 잡아주는 것이죠. 얼마? 뭐 200만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변에 뭘 씁니까? 지급이 안 됐으니까 뭘 써줍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안 줬으니까 200만원. 이렇게 해주고 있다가 다음 달 12월 10일 날 급여 날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미지급 비용돼 있던 200만원은 해놓고 보통예금으로 내가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무엇이죠? 우리 분기입력 처리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앞에 뭐 했다? 미지급 비용을 처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내가 차변에 미지급 비용 얼마요? 1,800만원 잡아놓고 대변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예금으로 내가 돈 지급했죠. 얼마 지급했습니까? 120만원 원청 나와 있잖아요. 원청 징수했다고. 원청 징수에서 무슨 뜻입니까? 예수금이란 말이죠. 뭐라고요? 예수금. 예수금이 얼마에 12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800만원에서 120만원을 제외했는 거를 입금했겠죠. 보통예금. 그래서 보통예금 얼마입니까? 1,680만원이고요. 그리고 예수금은 얼마가 됩니까? 120만원이 되겠죠. 이게 분기입니다. 34번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청 징수한 금액 중 소득세 2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현금으로 납부하다 라고 했습니다. 원청 징수했으니까 2만원 뭐가 되는 거죠? 예수금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앞에 이거 보시면 그 11월달 급여가 만일날 되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급되는 거는 그 다음 2월 5일이나 10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뭐 어떻게 한다? 우리가 미지급 비용을 잡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 5일날 그럴게요. 5일날 급여는 어떻게 돼요?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 지급을 1,800 다 입금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다? 여기 보시면 이 120만원을 제외해놨죠. 이거는 뭐다? 예수금이에요. 왜? 이달에 대한 급여는 매달 다음 달 2월 10일 날 원청세 별도로 원청징수 근로소득세 납부하는 날이 10일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 납부하는 것도 10일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분계 처리해놓고 있다가 예수금 잡아놓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 날 요 2만원을 어떻게 한다? 원청징수를 어떻게 하죠? 납부를 하는 거죠. 고분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날짜가 있다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뭐 12월 10일 날 이렇게 해서 작성하겠죠. 차변은 뭐가 됩니까? 돈을 나갔는데 뭐가 나가는 거다? 예수금이 나가는 거죠. 예수금 2만원 내가 부채 설정해 놨던 거를 어떻게 한다? 차변에서 어떻게 해요? 차감시켜야 되겠죠. 차변에 예수금 2만원 그리고 대변에 어떻게 했어요? 현금 납부했죠. 현금 2만원 되는 겁니다. 5월 매출 목표를 달성하여 영업부 직원에게 상여금 20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단 소득세에 대한 예수 금액은 없다라고 했죠. 이걸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상여금이라 그랬어요. 상여금은 뭐가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여금 계정을 써주시면 됩니다. 차변은 뭐 합니까? 상여금이라고 해서 얼마요? 2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 200만원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36번 성수기에 맞이하여 상품 포장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 7명을 일당 6만원에 고용하여 4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볼 거는 무엇이냐? 요거예요. 핵심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일용직에 대한 겁니다. 뭐라고요? 일용직원. 일용직 입금되는 거는요, 일용직 급여성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급여라고 개정하면 쓰지는 않고요. 우리 뭐로 쓴다? 작급이라고 써요. 뭐로 쓴다고요? 작급입니다. 그래서 급여대장도 상용직,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상용직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며칠 동안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4대보험 가입해가지고 우리 급여를 작성시킵니다. 우리 그때 뭐하냐? 우리 그를 급여대장이란 말 쓰죠. 급여대장 작성하는 거를요. 그러면 일용직은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은 날짜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한다. 뭐 5일 근무한다. 이런 사람들 일용직이라 그럽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뭐가 돼요? 급여가 작급대장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 상용직과 일용직이 같이 근무한다 그러면 급여대장은 어떻게 한다? 뭐 급여대장 혹은 뭐 작급대장을 구분해서 작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원천신고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분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차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작급이 되겠죠? 작급 얼마가 돼요? 42만원 지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돼요? 42만원. 그리고 대비는 뭐가 됩니까? 현금 얼마가 되죠? 42만원. 문제에 뭐 원청세 하란 말 이런 말 없으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있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37번. 한일전자에서 사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88만원을 구매하고 회사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모품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 소모품비로 해줘야죠. 얼마요? 88만원. 그리고 대비는 뭘로 써줍니까? 외상이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뭐라고? 외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상품일 때야 외상 매입이지만 상품이 아니면 다 뭐로 하라 그랬어요? 미지급금이죠.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한일전자에 줘야 되잖아요.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얼마? 88만원입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이거만 보는 거예요. 사무용 컴퓨터는 비품이잖아요. 그럼 비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어요? 지문에 소모품비로 하라 그랬으니까 소모품비로 했는 경우예요. 근데 시험에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다 어떻게 돼요? 그냥 뭐가 나오죠? 사무용 컴퓨터를 구매하고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면 뭐로 해주셔야 돼요? 소모품비를 하지 마시고 비품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특정하게 어떤 계정 과목으로 하라고 나와 있을 때는 그 계정 과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모품비로 나와 있으니까 소모품비로 했는데 보통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 소모품비로 할 말 나오질 않고 어떻게 돼요? 이게 없고 그냥 사무용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매하고 회계 처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럴 때는 뭐로 한다? 사무용 컴퓨터를 비품으로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38번.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30만원을 현대문구에서 구매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했어요. 여기서 핵심이 나왔네요. 당좌 수표가 나왔네요.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대변에 당좌 예금이에요. 그냥 따져 해주시면 돼요. 수표를 발행하면 뭐가 된다? 당좌 예금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표를 발행한 게 아니고 내가 수표를 받았어요. 내가 수표를 받았을 때는 뭐가 됩니까? 내가 당좌 수표를 받았습니다. 받았다. 내가 물건을 팔고 대가로 당좌 수표를 받았는 경우 이럴 때는 뭐로 해줘야 된다 그랬죠? 현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발행을 하면 뭐가 돼요? 당좌 예금입니다. 근데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당좌 수표가 있는데 이게 또 있죠. 뭐가 돼요? 우리 자기압 수표. 이 자기압 수표는 어떻게 돼요? 그건 다 현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당좌 수표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당좌 예금이다. 그리고 소모품에 했어요. 그럼 우리 보통 소모품비로 할 건데 간로에 지문이 있죠. 이거 간로에 지문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랬죠. 뭐라고요? 자산 처리. 소모품을 내가 뭐 한다? 자산 처리하면 뭐가 됩니까? 그냥 소모품 재고자산이 되겠죠. 얼마가 돼요? 30만원. 잡힐 겁니다. 그래서 당좌예금 대비는 뭐가 돼요? 30만원. 보통 당좌예금에도 뭐가요? 거래처, 은행이 나와 있으면 은행명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더 추가할게요. 만약 이게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다? 비용으로 처리할 거면 뭐가 하면 됩니까? 이럴 때는
소모품비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은 뭐가 된다? 소모품비가 될 것이고 자산은 뭐가 돼요? 소모품이 된다는 거 별도로 기억해 주세요. 39번 당사 사무실을 임대하고 임대료로 90만원을 자기합수표로 받다. 내가 받았다 그랬잖아요. 수표 받았어요? 그럼 뭘 해줍니까? 현금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내가 임대했으니까 임대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차비는 뭐가 되죠?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90만원. 그리고 대변은 뭐가 되죠? 현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수익 발생했죠. 어떤 수익? 임대 수익, 임대료가 되겠죠. 이렇게 분기 처리해 주는 겁니다. 40번 한라상사의 상품 중개료 1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뭐 있습니까? 내 돈이 받았어요. 이제는요. 이 앞에는 계속 돈을 지급했는데 이제 뭐가 돼? 돈을 받는 경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때가 대변에 뭐 보통 예금이다, 현금이다 했던 것들이 차변에 현금이 들어와야죠. 돈 들어왔으니까 현금 얼마? 10만원. 대변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돈이 들어왔는 이유가 뭡니까? 중개 수수료라 그러네요. 그럼 수수료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내가 뭐 기장 비용 나갔을 때는 수수료 비용을 했잖아요.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수수료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수수료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돼요? 이 매출하고는 좀 다르게 봐주셔야 됩니다. 매출은 다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 발행 자기합수표 20만원을 현금과 교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 했어요? 자기합수표를 현금과 교환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합수표가 뭐 현금이잖아요. 그것도 현금하고 또 교환한대요. 같은 계정 과목끼리 교환했다. 이거는 뭐가 돼요? 장부상에 분개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분개가 없는 겁니다. 42번 AB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회사의 AB카드 사용 금액인 미지급금 42만원이 당사 보통 예금에서 인출되어 지급됨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확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미지급금 42만원이 어떻게 됐단 말이죠? 카드 대금이란 말이잖아요. 써있잖아요. 카드사, AB카드 사용 금액인 뭐 카드 대금 있죠? 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내가 뭐 하는 거다? 인체가 됐다는 것이죠. 인출됐다는 것이죠. 차변은 뭐가 되는 거죠? 카드 대금 뭡니까? 미지급금. 어느 카드? AB카드. 얼마? 42만원. 대변은 뭘 해줘야 될까요? 돈 나갔죠? 보통 예금 42만원. 43번 만기가 12월 2021년 6월 30일인 정기적금에 이달분 100만원을 예금하기 위해 보통 예금 이체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이체시켰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기적금이라 그랬습니다. 정기적금 계정하면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적금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기예금 그러면 정기예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0만원을 내가 뭐 했어요? 이체시켰다, 송금시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뭐 한다? 보통 예금 얼마? 100만원 됩니다. 우리은행의 정기예금 1000만원이 만기가 되어 이자 50만원과 함께 이체되다. 내가 예금은 어떻게? 만기가 됐어요. 그럼 돈이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얼마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겠죠. 얼마요? 100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50만원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 1050만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기예금이 얼마? 1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자는 뭐가 돼요? 내가 돈을 예금했는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자 수익 얼마? 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신한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100만원을 당좌 예입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당좌 예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현금 100만원이 어디로 갔다는 거죠?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당좌 차월 계약에 의한 한도액은 얼마다? 150만원이다. 이걸 함정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함정이에요. 뭐냐? 계약에 의한 한도액이에요. 실제로 내가 이만큼 150만원 금액이 어떻게 주고받은 게 있는 건 없잖아요. 내가 돈이 주고받은 거는 100만원을 주고
당좌 이입했다. 이 100만원에 대한 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있지만 이 150만원은 아니죠. 그래서 요 100만원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뭐 한다? 현금이 나갔죠? 100만원 나갔고, 차변은 어떻게 해요? 당좌 예금 통장에 얼마 들어왔어요? 100만원이 입금이 됐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당좌 차월 계약은 어떻다? 아니다. 말했잖아요. 계약 주문 이런 거는 뭐죠?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당좌 차월 한도를 했다가 이 당좌 차월 한도 내에서 당좌 예금 금액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당좌 차월 한도 금액 안에서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게 뭐가 되죠? 당좌 차월 금액은 당좌 차월로 기입해주고 나중에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되죠? 당기 차입금으로 기록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뭐다? 그게 아닙니다. 46번 전월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국민카드사의 당월 결제금액 3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어 지급하다 라고 했습니다. 뭐가 돼 있어요? 카드사의 당월 결제금액이었어요. 당월 결제금액은 뭐라 그랬죠? 이게 결제대금이잖아요. 무슨 결제대금? 미지급금에 대한 거였죠. 어느 사? 카드사, 국민카드사에 대해 얼마? 30만원을 어떻게 했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얼마요? 30만원이 인출됐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얼마? 3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30만원입니다. 47번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해요. 실제 현금이 5만원이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그 원인을 찾을 때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뭐라고 했다고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할 때는 뭘 봐야 돼요? 현금 과부족이 뭐죠? 이거는 실제 내가 어떻게 해요? 보유하고 있는 보유 현금하고 현금액하고요. 현금하고 또 뭐가 비교하죠? 장부상에 있는 장부에 기록된 현금 잔액하고요.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해서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금고에 있는 현금이 장부상에 있는 현금 잔액보다 더 많다 혹은 더 적다 이때 하는 게 무엇이죠? 크거나 작을 때 하는 게 뭡니까? 현금 과부족이죠. 그래서 이게 현금이 과하냐 혹은 부족하냐를 말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장부상에 기록된 현금 잔액과 현재 내가 금고에 있는 현금 잔액을 어떻게 해요?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현금 출납장이 장부잖아요. 장부의 잔액과 비교했을 때 실제 현금은 금고에 있는 거죠? 5만원 부족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부상에 있는 게 금액이 더 크다는 거고 이게 적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장부상에 있는 5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차감시켜줘야 되죠. 왜? 찾지를 못했잖아요. 잊어버렸는 거잖아요. 혹은 뭐 한다? 다른 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임시계정이 현금 과부족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돈은 어떻게 장부상에 있는 현금을 낮춰야 되니까 현금 자산이잖아요. 자산에 차감시키고 자산을 감소시키는 건 어디예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이죠. 그 대변에다 뭐 한다? 현금 계정 과목 5만원 써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장부상에 있는 가치 현금 5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원인이 왜 그렇다?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이유가 뭐다? 현금 과부족이라는 사건이 발생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현금 과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12월 31일까지 이걸 찾아야 되겠죠. 원인을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만약 원인을 찾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뭐 잡이익이나 혹은 뭐 한다? 잡손실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현금 과부족을 뭐 하죠? 과부족을 상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 분기는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현금 과부족 5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5만원으로 해서 분기를 하는 것입니다.